클래식 부산이 오르간의 웅장한 선율과 소설가의 이야기 힘이 함께하는 특별 무대를 준비해 흥미를 더했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 전어가 돌아왔습니다. 강서구 명지시장 전어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차구역을 단계별로 폐쇄합니다. 부산의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내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 무료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클래식 부산이 음악과 문학이 함께하는 특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르간의 웅장한 선율과 소설가의 이야기 힘이 함께하는 색다른 공연으로 흥미를 더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처음 접하는 관객을 위해 클래식 부산이 준비한 특별 무대. 관객 입장이 시작되자 텅 빈 객석이 금세 메워집니다. 이어 조용한 가운데 오르간 건반으로 웅장한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장면 OST입니다. 영화 음악으로 작곡됐지만 오르간 연주에서는 장엄한 사운드가 한층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박준호 오르가니스트 연주에 이어 해설이 곁들여지고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하 소설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음악 이야기가 흥미를 더합니다. 웅장한 연주에 이어 밝고 재치 있는 곡조까지. 바로크 시대 오르간 연주의 다채로운 음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클래식 부산은 음악과 문학 두 예술가가 함께하는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클래식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오르간과 문학이 만난 특별한 무대, 관객들에게 또 다른 예술적 울림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는 걸까요? 가을 전어가 돌아왔습니다. 강서구 명지시장에서 전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전어대가 반짝이는 은빛 물결을 일으키며 헤엄칩니다. 풍부한 기름에 고소한 가을 전어. 부산 대표 생선 축제 명지 전어축제가 강서구 명지시장에서 열렸습니다. 한때 명지 앞바다는 전어대가 몰려드는 어장으로 유명했고 명지시장은 제철 전어가 대량으로 유통되던 것입니다. 다른 데는 바닷물로 이렇게 호수돼가지고 올리고 하는데 여기 명지는 일반 상수도에다가 한 두 손을 타가지고 이렇게 염도를 맞춰가지고 그거 하기 때문에 육질이 다른 데보다 조금 좋아요. 아직까지 명지에 해묵고 비비리하고 있다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전어는 어느 때보다 싱싱합니다. 시식을 위해 쉴 새 없이 썰려 나가는 전어. 맛보려는 줄은 끝이 없습니다. 초장에, 쌈장에, 비벼 먹고 쌈 싸 먹고 소주도 곁들입니다. 맛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을 전어 최고입니다. 따봉입니다. 자같이 저런 데 가서 사가 먹었거든요. 축제하는 거 처음 나니까 맛이 좋아요. 너무 좋아. 싱싱하고 너 잘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축제는 매년 8월 말 열리던 것이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더위로 2주 정도 미뤄졌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끼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한 보름 연기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어 맛도 지금 현재가 최정성기거든. 지금부터 이게 진짜 전어 맛이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른 시기에 잡힌 햇전어를 맛볼 수 있는 명지 전어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며 트롯 콘서트와 은빛 가요제,
전어 할인 판매 행사, 야시장 등이 마련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2014년 집계 이래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0만 3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최단 기간 100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불과 석 달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는 이 기세라면 연말까지 300만 명은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37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일본, 미국, 필리핀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부산 관광시장이 한층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양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향상시킨 데 원인이 있고요. 수도권 경유 관광객 유치를 위한 KTX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시는 관광객 맞춤형 상품과 지역 특화 콘텐츠, 그리고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인 비집 부산 패스 도입을 관광객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비집 부산 패스는 상반기 판매량이 48만 장을 돌파하며 부산 여행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을 겨냥한 돼지국밥 기내식과 사찰과 등산을 결합한 템플레킹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주목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산 불꽃축제와 국제 록 페스티벌 등 글로벌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또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허용으로 국경절 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방문으로 이어질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이 관건입니다. 최근에 사실 캐대언도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싱얼롱 버스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를 배경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도입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부산 관광이 시끄러운 게 사실 바가지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입소문들은 그 성격상 더 빠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부산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가치를 어떻게 채워갈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다음 달 서구에서는 고 이태석 신부의 이름을 딴 청소년 음악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부산 프린지 문화재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관련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부산 프린지 문화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얼굴이 좀 낯이 익은데요. 전 시의원이셨죠? 예, 저는 지난 8대 시연을 했었고 저도 원래 하던 일이 문화복지를 전공으로 했고 계속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시연을 끝내고 다시 문화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 부산 프린지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한데요. 문화복지 공동체 부산 프린지라는 곳은 한마디로 말해서는 문화복지 복덕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전 표현은 복덕방인데 이것은 문화복지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제공받는 사람 저희 프린지는 이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프린지가 해오면서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공공적인 그런 영역에서 문화 기획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예전에 지하철에서는 공연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이 문화재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공연을 기획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평통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일 골든벨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걸 부산 최초로 저희가 시작을 해서 기획을 하고 평통하고 함께 이걸 전국으로 확산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계속 저희가 처음이 사상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서부산의 대표 축제를 좀 만들려고 해서 지금 10회째 부산 환경문화제라는 걸 만들어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아주 큰 행사로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태석 신부님의 이름을 내건 이 청소년 음악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마 이태석 신부님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도 됐었고, 이분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본인이 편안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로 신부님으로 다시 사제 서품을 받고 그것도 받자마자 본인이 수단에 있는 톤즈라는 도시에 가서 교육과 의료 봉사를 쭉 해오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봉사로 계속 하시다가 어느 지병, 암을 알게 되어서 죽는 그날까지도 그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면서 본인을 나눔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2014년 제1회 울지마 톰즈 음악회를 송도 해수욕장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 2025년 이태석 신부 청청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제8회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 25일 날 여기 서구에 있는 알로이시오 기지창이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많이 구경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곳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참가 자격이나 부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년 40개 팀에서 많을 때는 한 100여 개 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자격이라는 거는 전국에 누구나 청소년, 청년이면 되는 거고, 만 14세에서 40세까지의 가수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트나 이렇게 홍보물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를 들어오시면 지원서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지원서를 다운받아서 자기 예선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실력들을 유튜브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선을 거치고, 이 예선을 거친 분들 중에서 10분은 결승을 하는데 그날이 아마 10월 25일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총 상금이 한 330만 원 되는데요. 대상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약 100만 원을 한 명을 들고, 결승에 오른 10분에게는 모든 상과 그 시상금을 골고루 나눠드려서 이태석 신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연 행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음악 축제지만 청년들도 참가할 수가 있네요. 네. 네, 푸짐한 상금과 또 상장도 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뜻깊은 그 행사를 아마 2014년 그리고 그 이전에 이태석 신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들을 많이 오셔서 그리고 관람해 주시고 이태석 신부를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을 계속했던 신부님들, 이번 행사도 청청음악회의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 따로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간 단체에 같이 하다 보니 제가 나왔는데, 그 숨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여기 앞에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원래 문화 기획을 했었고, 처음부터 제가 그리고 저희가 같이 했던 부산 프린지가 2004년도 10명의 젊은 청년들이 만들어져서 20년을 해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만 20대 때 시작한 것이 지금 만 50이 된, 딱 50이 된 이런 시절까지 흘러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이 부산 프린지라는 곳이 아까 말씀 문화복지를 하다 보니 문화기획, 그리고 관광, 국제교류, 자원봉사, 장애인 체육 후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을 그리고 사업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서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중에서 부산도시공사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은둔형 청소년들, 외톨이들을 어떻게든 사회에서 같이 저희가 어울릴 수 있는 일들을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번 청청음악회를 하는 이태석 신부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주위의 분들을 돌아보면서 문화와 그리고 복지를 나누는 그 마음들을, 그리고 선한 마음들을 주위에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데 저도 또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봐 주시고 10월 25일 날 꼭 오셔서 같은 자리에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음악축제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차구역을 단계별로 폐쇄합니다. 요트경기장 본관 건물 좌측 주차구역 약 100면을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재개발 공사 진행에 따라 전면 폐쇄될 예정으로 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14일 해운대 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8개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합니다. 올여름 부산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2,156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은 폐장 시점 기준으로 방문객 수 1,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또 올해 연안정비 사업 후 재개장한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며 다대포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산 이기대에 추진되고 있는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해 지역 미술인 등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의회가 퐁피두 유치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재한 기자가 전합니다. 1번 졸속 비밀리에 추진하는 퐁피두 분관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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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대 난개발 퐁피두 분관 반대 대책위원회는 부산시가 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퐁피두 분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수, 연구자, 미술인 등 1,187명이 퐁피두 센터 부산 건립 반대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3일 퐁피두 분관 부지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9건 전부를 사업 설명 부족을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재정심사에서 결정적인 사항은 한 해 126억이 소요되는데 수입은 50억입니다. 결손 76억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산 시민 혈세의 낭비임이 명약관화합니다. 현재 1,083억을 재정심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액이 앞으로 어떻게 증액될 것인지는 오페라 하우스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위는 퐁피두 분관 유치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됐고 지역 예술계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기대 생태계 훼손과 막대한 비용 부담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가장 좋은 특질을 살리고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 하면서 해나가 만드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퐁피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를 보고 부산시장의 미래를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반대 대책위는 시의회가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기대를 지키고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내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 무료화됩니다. 32년간 이어진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 드디어 실현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설치된 가락요금소, 도심 구간에 설치된 보기 드문 유료 요금소입니다. 부산 주요 산업단지와 부산 신항을 잇는 사실상 시내 통행도로 성격이 강하다 보니 출퇴근이나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부산 시민들이 매일 요금을 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출퇴근 통행료 일부를 할인하고 있지만
내년 6월부터는 차종에 상관없이 가락 요금소 구간에 대해 부산시가 지원을 시작합니다.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서부산 IC에서 가락 IC 고속도로 구간으로 산업단지와 부산 신항 등을 연결하는 거점 구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 시민이 소유하고 부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입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하루 왕복 한 번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곳 상공인들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동안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고 또 부산시가 그 통행료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를 낸 뒤 이용자가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용 내역을 확인해 시가 비용을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고 부산 신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도 당연히 책정이 될 것입니다. 내년 6월에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이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에 하는 것이고. 이번 지원으로 연평균 444만 대, 하루 평균 11만 8천 대 차량이 통행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국도 2호선으로 몰리던 차량도 분산돼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32년 만에 풀린 가락 요금소 통행료 지원은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경제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클래식 부산에서 마련한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의 선율과 함께 음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